2월 18일 월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G20 성명을 확인하자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한 데다 미국의 지난달 산업 생산이 예상 밖의 감소세를 보인 것이 악재로 작용해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03% 올랐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15%, 0.21% 하락했습니다. 주요 20개국 재무장관들이 경기 부양을 위해 인위적으로 자국 화폐 가치를 절하하지 않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G20 재무장관들은 이틀간의 회의를 마치며 발표한 폐막 공동선언문에서 경쟁적인 통화 절하를 삼갈 것이며 환율 목표를 경쟁을 목적으로 설정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11개 부처 장관 내정자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10일 김병관 국방부 장관 등 6개 부처 장관에 이어 11개 부처 장관을 발표함에 따라 새 정부의 17개 부처 국무위원 인선은 마무리됐습니다. 북한이 3차 핵실험 전날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장거리 미사일의 엔진 성능 개량 시험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같은 성능 개선 시험은 지난 2년에 걸쳐 20여 회 정도 실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김보람입니다. 지난 한 주간 코스피는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원화 강세, 엔화 약세가 진정되면서 외국인 수급의 개선으로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1.5% 정도 주간 기준으로 오르면서 1,981포인트로 회복했고요. 코스닥도 2% 가까이 오르면서 514포인트에서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 유럽 증시와 뉴욕 증시는 혼조로 마감했다고 하는데요. 한편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기대했던 만큼의 엔저 저지책이 나오지 않았고 또 이번 주에는 일본은행 총재 결정 이벤트가 다시 엔저 심리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려가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 영향과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출발합니다. 먼저 글로벌 증시 마감과 함께 오늘장 영향 그리고 종목 추천까지 들어보는 이상로의 모닝 브리핑부터 함께합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 글로벌 증시 마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혼조로 마감했다고 하는데요. 경제 지표가 다소 엇갈렸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일단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예. 어느 정도 강보합권에 마감하는 모습이 그래도 나왔는데요. 그래도 하지만 나스닥이라든지 아니면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예. 약보합권으로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경제지표 호조세가 있었고요. 그리고 G20 재무장관 회의에 대한 결과론에 어느 정도 주목을 해보자라는 어느 정도 시장 심리가 반영이 됐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제지표를 한번 면밀히 한번 따져본다면요. 일단 미국의 산업생산 지수 같은 경우에는 0.1%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만큼 예상치는 0.2%가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치를 내놓았지만 예상치보다 밑도는 결과치를 발표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월마트의 어느 정도 실적적인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월마트의 2월달 매출이 부진 자체가 겹치면서 소비 심리를 자극할 수가 있죠. 그만큼 소비 심리가 생각보다는 올라오지 않았구나라는 어느 정도 추측성이 나오면서 지금 좀 더 하락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대신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미국의 어느 정도 뉴욕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호조세를 보이면서 전월에 마이너스 7.7%에서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10.4를 기록을 하면서 어느 정도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치를 나타냈다는 점이 우리가 한 번 더 또 눈여겨보셔야 되는 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경제지표 자체는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마감이 됐던 만큼 G20 재무장관 회의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점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국내 증시가 영향을 받게 될 이벤트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G20 재무장관 회의를 통해서 예.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일본에 어느 정도 경계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도 엔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은 가능은 하겠지만 막을 수는 없다. 그만큼 일본은 브레이크가 없는 상태다. 그렇게 좀 표현을 했었는데 여전히 결과치대로 나왔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한번 같이 따져보신다면요. 자, 냉정하게 우리가 기사를 조금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여전히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는 약세적인 통화량에 대해서 약세적인 부분 자체를 어느 정도 경쟁적으로는 하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다는 것 자체는 일본을 좀 더 풀어주겠다는 말이랑 똑같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점이 글로벌적으로 보신다면 한국이라든지 아니면 일본 양차 중에 누구나 뭐 양적 완화를 해서 경기를 부양을 시켜야지만 글로벌 증시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한국의 입장,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일본이 상당히 얄미울 수 있겠지만요.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입장에서 본다면 일본이 경기 부양을 하면서 엔화 약세가 됐다. 그만큼 소비적인 측면 자체가 좀 더 강화될 것이라고 이렇게 인상을 본다면 그만큼 글로벌 증시를 이끌 수 있겠지 않느냐라는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의 대처 방안은 당연히 여전히 똑같습니다.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좀 관망세를 조금 유지를 하시고요. 환율과 관련된 업종에 대해서는 약간은 관망을 하는 그런 심리가 조금 더욱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브레이크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지금은 속도 조절이라는 측면 자체만 부각이 될 뿐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본 총재가 또 이번 주에 또다시 발표가 되죠. 그런 부분 자체는 당연히 아베 신조와 관련이 있거나 아베 신조의 정책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일장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으로 어떤 종목을 들고 오셨는지 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뭐 IT 부품주라든지 네. 아니면 개별주가 잘 가는 장세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IT 부품에 대해서 강세를 좀 보였다고 생각을 하면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개별주 장세가 조금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조금 작용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산성 LNS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성 LNS 같은 경우에는 골판지 제조라든지 아니면 상자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뭐 줄기세포 관련주 일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1월 달에 갑자기 또 신사업을 등록을 했죠. 바로 마스크팩에 대한 시장 진출인데요. 1월 15일 날 발표를 하고요. 그때 이후로 지금 주가는 상당히 많이 빠졌는 모습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월 15일 날 주가를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시면요. 이때 양봉이 올라왔을 때 이때가 바로 1월 15일인데 주가가 상당히 오르고 난 다음에 반영이 됐구나라는 어느 정도 실망감이 작용하면서 하단까지 내려왔는 모습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단 자체를 한 번 더 지지를 해주면서 다시금 박스권 어느 정도 매매를 가능한 그런 부분까지 왔지 않나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아직까지 21선 자체가 어느 정도 저항권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1차적으로 금요일 날도 어느 정도 윗꼬리를 달면서 음봉 마감을 했다는 거죠. 그만큼 거래량 자체로는 어느 정도의 측면적인 부분이 작용을 하진 않겠지만 지금은 심리상 아직까지는 21선이 어느 정도의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하단을 어느 정도 지지를 해준다면 그때는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추가적인 21선에 대한 도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눈여겨보셔야 되는 종목군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분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아셔야 되는 게요. 그만큼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다는 시장이죠. 그만큼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우리의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치를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금은 기대감까지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니만큼 산성 LNS 이런 종목군들은 한번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더 눈여겨보시는 점이 조금 더 긍정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가를 한번 잡아보신다면 일단은 지금 가격대에서 조금 더 눌린 가격 그래서 4,750원 정도를 우리가 매수권으로 조금 가담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일단은 손절선 같은 경우만 조금 명확하게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단에 4,550원을 우리가 손절선으로 조금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상단으로는 전 고점이었던 5,200원까지는 조금 홀딩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까지 전략도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로즈스타 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유망 업종과 종목을 찾아보는 순서입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관심 업종과 종목을 알아보기 전에 지난 종목 AS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지난 1월 24일 추천 종목이었는데 루멘스 수익을 내다가 조금 조정을 받다가 다시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AS 부탁드릴게요. 네, 루멘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좀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주가가 바로 돌파를 못하고 조정을 좀 거쳤다가 진행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무래도 시장의 조정을 시장 자체가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그 글로벌 증시 자체가 상승세를 계속 타고는 있지만은 우리 국내 증시는 대체적으로 좀 조정을 많이 받고 또 종목들의 상승 탄력도 많이 좀 줄어든 것을 감안한다라면은 보통 이제 연속으로 상승을 하는 흐름보다는 이렇게 좀 눌림목을 거친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흐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최근 시장이나 종목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루멘스 같은 경우도 그러한 케이스에 속하는데요. 뭐 지금으로서는 특별한 진행상의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좀 더디게 진행한다라는 부분인데 최근 들어서 기관들의 매수가 다시 유입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더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LED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업종 전체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의 전망치도 상당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뭐 그러한 면을 감안한다라면은 요번에 그 저항을 한번 받았던 8,500원대나 8,600원대의 저항 라인을 쉽게 뚫어주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 라인을 뚫고 간다라면은 아마 11,000원대까지는 가격이 열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 루멘스라든지 아니면은 그 LED 관련주들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던 것이고 또 성장 산업으로 여겨졌던 것을 감안한다라면은 이번에도 뭐 좋은 결과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서히 좀 더 좋아지는 형태로 진행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난 관심 종목 루멘스에 대해서 AS 받아봤고요. 이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 눈여겨볼 만한 업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FPCB 업종인데요. 연성 반도체 회로 기판 업체들입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이 업체들의 진행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뭐 갤럭시 S4라든지 아니면은 최근 들어서 스마트폰 관련해서 산업들이 계속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관련주들에 대한 진행들도 역시 뭐 상당히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증가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올해도 역시 계속해서 고성장을 거듭할 업체들이지 않은가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분위기상으로 지금 상당히 좋은 진행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뭐 그 BH라든지 아니면은 또 대덕 GDS라든지 아니면 특히 이제 플렉스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대부분 다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시장에서 뭐 조정들을 많이 받는 종목들이 나오는 반면에 또 이렇게 신고가를 치는 종목군들은 역시 실적이 좋고 앞으로의 전망치가 좋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은 앞으로도 뭐 종목들이 선별적이긴 하지만은 좋은 진행을 계속 보여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 같은 시장에서 가장 그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이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많지 않다 보니까 선별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만 상승세를 타는 경향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 매수세가 몰리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투자를 하신다면은 거의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데요. 이 플렉스컴이라든지 뭐 BH 같은 이런 그 FPCB 업체들이 아무래도 그런 매수세가 많이 집중이 되고 있고 상황이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을 감안한다라면은 뭐 앞으로도 이 종목군들에 대한 진행은 충분히 더 좋게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관심을 좀 많이 두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속적인 실적 개선이 뒷받침되면서 전체 시장 대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FPCB 관련주 집중해보자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오늘의 관심 종목도 이 안에서 뽑아오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도 아까 말씀드렸던 네. BH라는 종목인데요. 이 BH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지금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뭐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그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더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관들이 매도를 좀 하면서 박스권 구간에 좀 진입을 했다가 지금 막 박스권을 돌파하려고 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추가 상승세를 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한번 매수가 들어올 때 기다리는 것보다는요, 매수가 들어올 때 좀 눌림목을 장중에 눌림목을 공략하는 경우가 대응도 편하고 또 빨리 결과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더 대응이 쉬운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BH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형성하면서 진행하는 요 시기가 투자의 적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눌림목을 줄 때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 전략이 좋겠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매수를 그 하단 저점에서 공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올라가는 부분에서 중간에 눌림목을 공략하는 거니까 너무 길게 끌고 가는 것보다는 한번 매수가 강하게 들어올 때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한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수가는 12,200원에서 12,750원 정도를 보시겠습니다. 13,000원 이하로 공략을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겠고요. 목표가는 지금 BH가 내놓고 있는 실적이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15,000원권 정도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 기준가는 박스권 하단 저점인 11,000원 정도를 기준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BH 일단 눌림목을 조금 줬을 때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3,000원 이하에서 진입하시면 괜찮겠고요. 목표 가격으로는 15,000원, 손절가는 11,000원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선 총놈 신창환 대표의 증시 타파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신창환 대표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항시 노래가는 앵커 김보람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청송편업 신창환입니다. 네. 네, 지난 한 주간 코스피가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1980선을 회복하면서 모든 주요 이평선 위로 올라왔는데요. 대표님께서 1965 이상은 오버슈팅이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 주 반등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궁금해집니다. 예, 저는 뭐 변함이 없고요. 일단 예. 주가 자체가 이제 1965포인트에서는 이상에서는 오버슈팅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자리가 여러분 보다시피 주가 이제 상승폭에 38% 조정받는 자리에서 이제 저항받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가 저는 뭐 1965포인트 이상에서 이제 주가의 상승은 오버슈팅이다. 저는 변함이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장 자체는 이번 주도 치열하게 이제 1965포인트에 1980포인트 이 박스권에서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상세한 시황은 수익을 말하다. 거기에 제가 이제 상세하게 이야기했으니까 여러분 한 주 시작하시는 분들은 수익을 말하다에 꼭 한번 참조를 한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 자체는 일단 뭐 상승 트렌드입니다. 300일 이평에서 가는데 장이 이제 이틀째, 3일째 오늘까지 이제 한 3일 정도 이제 장 자체가 힘이 없는데요.
주가 자체가 연속적으로 이제 과연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이제 굉장히 문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연속성으로 위쪽으로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공격적인 매수는 굉장히 자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 이유가 이제 선물 문제입니다. 선물이 이제 개인 사정권, 개인들이 1965포인트, 265포인트에서 이제 물려있는 그런 부분인데,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100만 원 한정권이죠. 100만 원 손절매 라인권에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263 손절매 라인권에 다가오는데, 과연 이제 개인들의 선물을, 수익을 낼 것이냐, 수익이 내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개인들의 손절매 이 부분이 지금 선물, 전 선물에 거의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한 55% 정도에서 60% 이제 걸려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주가가 뛰어넘더라도 굉장히 이제 고통을 주고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들께서 현금화에 이제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현금화 그리고 선물 분들도 선물 갖고 있는 분들도 적극적인 현금화에 이제 돌입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공격적으로 하는 건 안 된다. 공격적으로 하려면 265 이상, 265가 여러분 보다시피 주가가 이제 2,000포인트입니다. 2,000포인트 넘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을 한번 봐야 되는데 지금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일단 선물의 매물대가 첫 번째 포인트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두 번째 이제 지금 주가가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이제 매물 이제 프로그램 매수입니다. 프로그램입니다. 최근에 이제 대통령 취임 때문에 이제 프로그램 매도에 있다가 이제 매수한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게 안 맞아요. 왜 안 맞냐면 최근에 프로그램 매도가 별로 나오지 않았는데 20조에서 10조까지 내려왔습니다. 10조까지 내려왔는데 거의 다 이제 이게 판적이 굉장히 쏘기고 있어요. 쏘기고 있는데 지금 프로그램 매수가 제가 이제 10조까지 내려간다 했는데 10조까지 내려간 다음에 다시 이제 11조로 땡기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대통령 취임 이런 부분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시중에 이제 주가가 20조까지 갔었죠. 프로그램 매수가 20조까지 갔다가 이제 10조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시중에 주식이 많이 풀렸어요. 풀렸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지금은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결론은 최근에 주가 상승 보시면 4일 연속 프로그램 매수 때문에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기관들이 인위적으로 땡겼다는 거죠. 인위적으로 땡겼다. 이렇게 하루에 이제 2,500억씩 사면서 인위적으로 땡긴 그런 모양인데 최근에 이제 이게 계속 안 맞습니다. 안 맞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 프로그램 매도가 이제 기관의 매수에 따라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 말이 뭐냐면 최근에 기관의 선물 동향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부침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기관이 선물이 사면 주가가 뜨고 기관이 선물이 팔면 주가가 빠지는 그런 부분인데 이 기관이 뭐와 프로그램 매수와 연동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선물 부분으로 봤을 때 개인들의 팔자리를 분명히 안 줄 것이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기관의 선물이 추가적으로 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이 프로그램 매수 특히 이제 프로그램 매수 특히 차익 거래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꼼꼼하게 좀 봐주실 필요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세 번째는 글로벌 증시가 추가적으로 신고가 내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뭐 다우존스 지수는 한 달째 지금 13,000에서 횡보 모양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일본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지수도 지금 11,000포인트에서 횡보 국면. 그리고 도이치 지수는 이미 추세가 제가 볼 때는 깨졌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영국 지수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 달째 고점에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신고가 나기에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우리의 수급인 선물 수급의 문제, 선물 수급의 문제. 두 번째 이제 기관의 프로그램 매도 매수 이 부분, 세 번째 글로벌 증시 이 세 개로 봤을 때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때는 조금 물량을 과감하게 줄이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 주가가 분명히 상승 트렌드입니다만 상승이 쭉쭉쭉쭉 가기에는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지금 매물대층 자체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공격적인 매수는 분명히 자제해야 된다. 그리고 최근 주가가 6개월 동안 매물대 보면 1980에서 2040포인트까지 집중된 매물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뭡니까? 올라가면 주식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서 공격적인 매수는 굉장히 자제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주가가 301일평에서 반등할 때 이때 이제 기관이 배신하고 지금 땡기는 그런 모양인데 사실은 주가가 하방 이탈을 해야 됩니다. 그건 중요치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주가를 볼 때 여러분께서는 냉정하게 보시고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이 함정에 절대 빠질 필요 없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물망 차트를 보면 지금 그물 자체의 핵심이 1950포인트에 있거든요. 1950포인트 있다는 것은 가장 가두리가 1950포인트 있을 때 주가가 안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분명히 주가가 조금 오버슈팅했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서 공격적인 매수는 조금 자제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역시계로 보시면 거래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거래들고 줄이는 부분이고 주가의 지금 중심 주가가 1986포인트면 거의 지금 주가가 별 차이 없는 그런 주가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조심할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동평균 자체가 지금 보시면 여러분 큰 이평은 정배이지만 작은 이평은 지금 수렴에 있는 부분인데 수렴 자체가 지금 굉장히 무겁습니다. 둔탁한 일인데 지금 60일 이평이 빠른 속도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60일 이평이 총색입니다. 60일 이평이 빠른 색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60일 이평을 하방 이탈할 수 있다. 60일 이평이 하방 이탈하면 그때부터 주가가 본격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이번 주에 굉장히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60일 이평이 지금 보시면 여러분 앞으로 한 2주 정도 상승의 여력이 있습니다. 상승의 여력이 있는데 이 상승 여력 때 주가가 살아있으면 괜찮죠. 만약에 주가가 60일 이평 하방 이탈한다면은 주식 자체가 장대 음봉을 나오면서 최근에 주가가 상승했는 부분을 반대로 음봉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절대 공격적인 매수는 자제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목균형표로 보시면 여러분 지금 기준선이 절대선입니다. 제가 이제 그 앞에서 선행 스팬2에서 절대선으로 봐라. 선행 스팬2 위쪽은 콜이고 아래쪽은 풋이다. 극단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은 기준선 자리에서 극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기준선 위쪽은 콜, 기준선 밑쪽은 풋이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주식을 사시더라도 종합주가지수가 여러분 선행 스팬2에서 기준선에서 하방 이탈 시에는 과감하게 손절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오늘 이제 여러분 변곡을 크게 맞이할 가능성이 이번 주에 월화수 있는데요. 일단 MACD가 영선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영선 가까이 왔을 때 이 자리에서 주가가 과연 이탈할 것인지 MACD선과 시그널선이 영선을 두 개 다 올라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를 여러분 꼼꼼하게 보실 필요 있다.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함부로 주식을 공격적인 매수는 굉장히 자제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주가에 굉장히 움직임에 민감한 움직임을 줘도 환율이 거의 다 뭐 안정적이거든요.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것이 선물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 고객 납득금도 적은 상태에서 선물이 굉장히 비중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선물 상태에서 여러분께서 선물에 좀 집중적인 관찰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주의 장 자체는 여러분 보다시피 피봇으로 한번 볼 것 같으면 냉정하게 볼 수가 있죠. 이번 주 장세는 여러분 보다시피 장 자체가 반듯하게 보입니다. 지지는 1970포인트, 그 다음에 1955포인트, 이번 주는 여차하면 1955포인트까지 볼 수 있고요. 위쪽으로는 보시면 1995포인트에서 강력한 저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올라봐야 15포인트고 내리면은 30포인트 내릴 수 있다는 게 이번 주의 예측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굉장히 이번 주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절대 이번 주는 주식을 물량을 늘리는 날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그 시계열 차트들이 상승 트렌드는 확실하나 아직까지 매물대에 쌓여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굉장히 이번 주는 조심해야 되고 여차하면 주가에 물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꼭 확인하고 하셔야 된다. 그리고 오늘의 포인트는 기관의 프로그램 매수 그리고 선물, 특히 기관의 선물
두 포인트만 보면은 여러분께서 다 일목요연하게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본 기운이 완연합니다. 여러분 계좌도 본 기운이 완연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사랑합니다. 정성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이번 주 추가 상승은 어렵다는 의견을 유지하시면서 일단 이번 주 내에 60일선을 이탈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매수는 자제하자 당부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창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최명성 소장의 최강 종목 시간입니다. 최명성 소장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의 추천주는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경기 소비재, 내구 소비재 및 의류 관련 회사입니다. 유아용 의류와 용품, 완구류, 제조와 판매를 하는 업체입니다. 수출은 미국 현지 법인인 아가방 USA를 통해서 유아용 의류를 공급하고 있으며 중국 내 생산과 현지 판매는 아가방 차이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년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안정적이고요. 유보율이 950%인 좋은 회사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심리도 및 신용비율도 양호합니다. 보조지표도 양호한 상태입니다. 현재 바닥을 지지하면서 상승 추세입니다. 보유 기간은 약 일주일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8,500원에서 9,000원 사이 두 번으로 분할 매수하시고요. 목표가는 1,200원입니다. 예상 수익은 약 15%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 25일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 박근혜 관련 테마주가 모두 상승 중인데요. 강하게 상승 시 일단 절반 매도하시고 절반은 보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련 테마주는 보령 메디앙스, 하츠, 성한, 이지, 비트컴퓨터 등이 있는데 모두 양호한 편입니다. 어제 공부를 하면서 발견한 내용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유아용품 수입액이 1년에 2억 달러 이상, 약 2,2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유아용품 수준이 세계적인데요. 이제는 어린 꼬마들까지 옷, 분유, 기타 용품까지 수입해서 아이들에게 입혀야 하는지 참 걱정이 됩니다. 2,200억을 수입했다는데요. 2,200억 원이면 1년에 연봉 3천만 원 기준 약 7천 명을 고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쉽게 말해서 대기업 하나 정도는 운영할 수 있는 돈입니다. 건전하고 아름다운 국내 유아용품 소비가 국민과 국가 경제 또는 대기업 하나 정도의 일자리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아용품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지만 아이들 유아용품만큼은 꼭 국산 제품을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기업 하나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가방 컴퍼니의 손절가는 8,300원입니다. 오늘의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관심 종목 아가방 컴퍼니 받아봤고요. 지난 2월 12일 관심 종목이었던 SLAS 받아보겠습니다. 목표가 거의 다 왔는데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에이스 종목은 SL입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주인데요. 현대차, 기아차, 한국GM에 납품하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인 업체입니다. 추천한 지 약 4일 만에 12% 정도 수익이 나와서 너무나 기쁩니다. 역시 좋은 회사, 좋은 종목을 안정된 위치에서 매수하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추가 상승이 가능하나 오늘부터는 분할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요 근래에 세아베스트 종목도 제가 추천해 드렸는데요. 약 13% 수익이 나온 것 같습니다. 두 종목에서 약 25%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는데요. 이 정도만 해도 우리나라 재벌들, 강남 부자들 1년 목표 수익률 채우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나라 부자들 1년 수익률 목표가 20에서 30%라고 합니다. 항상 욕심을 버리고 안정된 마인드, 자세, 수익을 추구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잠시 고수분들의 수익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주식재벌 워런 버핏은 1년 수익이 약 25%에서 30%였습니다. 작은 수익인 것 같지만 36년이 흐른 지금 약 5조 원의 재산을 모으게 됐습니다. 이처럼 1년 수익 25%에서 30%가 작은 것 같지만 5년에서 약 10년이 지나면 큰 돈이 될 수 있으니 조급하지 마시고 차분히 천천히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제가 주식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겠지만
대한민국에서 몇 달 만에 몇백 프로, 수천 프로 수익 냈다는 사람치고 2년 이상 가는 것을 거의 못 봤습니다. 시장이 좋았던지, 운이 좋았던지, 정보주의였던지, 아니면 기법이 잠시 맞았을 뿐 시장이 변하고 기법 정보가 안 맞으면 깡통을 차는 고수를 부지기수로 많이 보았습니다. 또한 옆에서 맹신하다가 깡통하는 개인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저도 많은 경험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실된 말씀을 드리니 절대로 큰 욕심 내지 마시고 차분히 천천히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1년에 25%에서 30%만 내도 솔직히 고수입니다. 잘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도 성공 투자를 기원하며 오늘의 에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SL 함께 투자하셔서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오늘부터는 분할 매도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SPM 파트너스의 최명성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2월 18일 월요일 이 시각 증권사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대투증권은 LG디스플레이입니다. 투자 의견 바인데요. 1분기를 바닥으로 2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전망됩니다. WOLED, 플렉서블 OLED 상용화로 디스플레이 시장 지배력 강화가 전망됩니다. 이어서 우리투자증권인데요. 종목은 LS산전입니다. 투자 의견 바이고요. 2013년은 전력기기와 전력시스템 부문에서 해외 수 증가를 통한 외형 성장세가 가셔야될 뿐만 아니라 자회사인 LS메탈의 실적 기여도 확대도 예상됩니다. 다음은 한양증권의 현대차입니다.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는 28만 원인데요. 네, 올해 1월 비우호적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중국 등 신흥국 시장의 판매 증가 속에 성장세를 이어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음은 한국투자증권 코웨이입니다. 투자 의견은 바이로 상향하고요. 목표 주가는 5만 6천 원인데요. 2012년 매출액과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영업이익은 5% 정도 증가해 실적 안정성과 성장성이 확인됐습니다. 마지막으로 LIG 투자증권입니다. 하나투어 꼽았는데요. 투자 의견 바이로 유지하고 목표 주가 또한 8만 2천 원으로 유지합니다. 2013년 1월에 창립한 이래 사상 최대 월별 패키지 송출객 수 18만 5천 명을 기록하고 2월 1일 기준 1분기 월별 예약률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성장 중입니다. 네, 오늘은 하나대투증권 연결해서 오늘장 대응 전략과 신규 편입 종목에 대한 설명도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의 임진순 대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장 전략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상품 가격 디커플링 그리고 호주 강세 시사점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디커플링이 뚜렷한 주식과 상품 가격 이런 상황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최근 글로벌 증시 랠리에도 불구하고요. 상품 가격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인데요. 일단 실물 경기가 그 기대보다 약한 것에 좀 기인한다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품목별로 보면 그 경기에 민감한 에너지와 또 산업용 금속이 견조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농산물과 또 귀금속의 약세가 상품 가격 디커플링을 주도하고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경기 민감도인 그 에너지, 산업용 금속이 상승하고 있다는 보면 분명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그 엔화 약세로 달러 인덱스가 반등하는 점 역시 부분적으로 이런 측면에 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와 같이 또 호주 증시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 글로벌 주요 공시 지수를 보면은 호주 증시가 가장 강한 상승 흐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27.5% 상승을 했고요. 일본도 19.2% 상승을 했는데요. 이와 같은 중국과 일본의 수출 비중이 절대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은 중국의 경기 회복이 상당히 강한 모멘텀이 되고 있고요. 또 일본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역시 덤으로 주시장에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그 디커플링, 주식과 상품 가격의 디커플링, 또 호주 증시의 강세, 이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시사점과 투자 아이디어는 역시 금보다는 주식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점, 또한 중국의 강한 모멘텀인데요. 디커플링을 주도하고 있는 그 귀금속의 약세는 어떤 장기 투자선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금보다는 주식 우위의 국면에 진입했다는 어떤 주장이 더욱더 설득력을 갖게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그 중국 모멘텀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양호할 가능성은 현재 환율 문제로 국내 증시가 겪고 있는 디커플링 압력을 좀 다소가나 완충시켜주는 요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은 부침개 섹터별로 보면요, 중국 모멘텀은 필수 소비재뿐만 아니라 경기 소비재와 또 IT, 소재, 해운 등에서도 어떤 부분적으로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 이런 종목군들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유효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대투증권의 오늘 신규 편입 종목이 LG 디스플레이던데요.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두 가지 어떤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일단 실적이 1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2분기부터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 또 어떤 OLED 분야에서의 경쟁 우위, 지배력 확보, 이런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LG 디스플레이 출하량, 가격, 가동률은 그 2월에 바닥을 형성할 전망인데요. 이는 2월, 3월에 글로벌 TV 세트 업체들의 신제품 출시로 패널 재고 주정이 일단락되고요. 또 3월 중순부터 노동절 그 수요 대비한 중국 로컬 TV 세트 업체들의 패널 주문 증가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2분기 영업이익은 TV 비수기 F량 주문 감소로 4분기 5,870억 원 대비해서 좀 감소한 1,000억에서 1,540억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영업 적자도 어떤 제기되고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2분기로 볼 때는 그 LG전자, 애플 등 주요 고객사들이 신제품을 대거 론칭하면서 판매 면적은 전분기 대비해서 증가할 전망이고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고부가가치 LCD 주문이 크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로써 2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해서 114% 정도 증가한 3,300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3분기 역시 TV 성수기 수요로 영업이익은 2분기 대비해서 한 53% 정도 증가한 5천억 원을 상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그 OLED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 확보 기대감입니다. 일단 그 PC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TV 수요도 저성장 국면에 있어 그 범용 LCD 투자는 최소화할 예정인데요. 그렇지만 대만, 중국, 일본 등 해외 업체 대비 확실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OLED 투자는 확대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1분기에 그 OLED TV 패널 생산 확대를 위해서 8세대 OLED 신규 라인 투자와 더불어 향후 스마트폰에 탑재할 플렉서블 OLED 생산을 위한 6세대 신규 라인 투자도 전개할 전망이고요. 또 함께 WOLED 어떤 투자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그 LG 디스플레이는 경쟁 업체 대비해서 OLED 장점의 경쟁 우위 확보가 기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라든지 어떤 시장 지배력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LG 디스플레이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대투증권 목동 중앙지점의 임진순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1% 이상 오르면서 비교적 큰 폭의 상승을 보였던 코스피 지수가 이번 주 출발은 어떨까요? 현재 동시호가 진행 중인데요. 예상 지수는 1960포인트로 1% 정도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 체크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샘플러스의 양순모 전문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순모입니다. 네, 오늘 체크 포인트부터 짚어주시죠. 네, 오늘 미국 증시가 대통령이 날로 오늘 휴장이 좀 예정되어져 있고요. 오늘 이제 그 2월달 임시국회 본회의가 이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제 여야 간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정부 조직법에 대한 개편안 등에 대한 처리가 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도 좀 처리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이 커지면서 이번 임시국회에 대한 본회의도 우리가 한번 관심사항으로 좀 놓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또 오늘 이제 한국증권금융협회에서도 중소형 증권사
자금 지원을 강화를 하겠다. 그래서 채권 인수 시 이제 어려움 겪고 있는 중소형 증권사에게 이제 자금 지원 조건을 이제 개선을 하고 이제 동시에 1조 원 규모의 자금을 이제 지원할 예정이라고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이에 따른 이제 뭐 관련 이제 수혜주들도 한번 관심 있게 찾아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범정부에서 이제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이제 개통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 이제 프리첼이 이제 서비스가 이제 잠재적으로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종료가 서비스 중단이 된다라는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경제지표 발표로는 이제 1월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좀 예정되어져 있는데요. 이에 따른 변동성도 한번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그 시황상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예상지수가 1961포인트에 좀 놓여져 있는데요. 지금 코스피 밴드를 놓고 봤을 때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1935포인트와 1985포인트 이 밴드권 흐름에 대한 돌파냐 혹은 다시 박스권 다시 회귀하느냐에 대한 여부로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실린 장을 좀 어떻게 보면 만들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시장의 수급 형태를 놓고 보았을 때 다시 개인 투자자들에게 다시 좌절과 또 절망을 주어야 하는 그런 구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이런 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여전히 저가 눌림 시 저가 매수 구간으로 봐야 되는 시황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정강 후약장, 그러니까 매일같이 정강 후약장의 패턴이 이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좀 나타날까 좀 우려스럽고요. 특히 해외 시장이 만약에 강하게 출발해서 갭상승이 나올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시장의 추격 매수보다는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신용장고 물량들이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뭐 각종 이제 테마주, 이제 뭐 TV에서도 많이 나오는 뭐 갤럭시 S4에 대한 뭐 관련 수혜주부터 시작해서 뭐 OLED 그리고 핸드폰 케이스 관련주들 주가들이 벌써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바닥에 이제 기어다니는 종목들을 찾기가 많이 바쁘실 겁니다. 그래서 실적 좋은 중소형주로 개인 몰이를 한 이후에 혹은 정책 이슈에 따른 단기성 초점을 둔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오늘 시장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좀 주의가 많이 필요한 한 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프로그램 베이스 영역 때문에 한 주간 프로그램의 매물 압박에 좀 받을 것 같습니다. 한 시장의 압박을 나올 수 있는 그 프로그램 매물이 약 한 4천억 정도 수준, 그리고 시장 눌림 시 1960포인트와 1950포인트 수준으로 시장 눌림을 예상을 하는데, 오히려 이쪽 구간대에서는 오히려 이제 저가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면서 오히려 시장의 추격 매수가 나올 때는 오히려 철강주와 증권주 섹터 같이 움직이는지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까지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